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파동에 대한 내용과 기술적 분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 분석 도구인 이동평균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볼 때 이 파동을 모른다는 것은 책을 읽을 때 글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초창기 시점에 이동평균선을 알게 되고 중간 과정에서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차트에 복잡한 지표들이 추가되다가 마지막 프로 트레이더의 단계에서는 다시 이동평균선만 보게 됩니다. 30년, 4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연륜 있는 고수들은 모두 빠짐없이 파동과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이 두 가지를 파고들고 이해한 다음부터 수익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파동과 이평선의 기본적인 모든 내용과 매매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가장 빠르게 계좌를 불릴 수 있는 폭발적인 매매법과 현 시점 가장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까지 아낌없이 공개해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자산 운용 자격을 보유한 15년차 전업 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이전에는 주식 차트 관련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 도서 플랫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이력이 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10,000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닌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동부터 가볼게요. 파동은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도 강의 요청을 주셨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엘리어트 파동, 요거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주식은 이렇게만 움직이거나 이렇게만 움직이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뭐 상승할 땐 상승 파동이 되고 하락할 땐 하락 파동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대세 파동을 파악하는 건데요. 장기 대세 파동. 뭐 이거 간단한 내용입니다.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은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상승 파동이 강하다. 즉 상승 추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락 파동이 길어지고 상승 파동은 짧아진다. 그러면 하락 파동이 강하다. 즉 하락 추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세 파동이 상승 파동일 때는 상승 파동을 충격 파동, 이 하락 파동을 조정 파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대세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하락 파동을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 상승 파동을 조정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대세가 상승 파동, 충격이 상승, 조정파가 하락. 대세가 하락 파동이면 충격파가 하락, 조정파가 상승.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장기 대세 상승 파동, 뭐 장기 대세 하락 파동 이런 파동을 파악할 때는 자, 이렇게 주봉을 보시는 게 대세 파동을 파악하는 데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보면 상승, 여기서 하락이 길어졌죠. 상승이 짧고 하락이 깁니다. 하락이 끝나고 정배열로 상승이 되고 일자 조정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지그재그로 짧게 나오다가 상승이 길어지고 조정이 짧고 상승이 길고 지금 이 구간을 기점으로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상승 파동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매매를 언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승 파동이 길고 조정 파동이 짧게 나오는 구간에서 뭐 눌림목이든 돌파든 매매를 시도해야 됩니다. 만약 장기 대세 상승 파동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의 하락 파동이 이런 식으로 전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의 힘이 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다시 정배열을 만들고 상승할 때 재매수를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장기 대세 파동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상승 파동일 때는 상승 파동이 더 길어야 되고 하락 파동은 반드시 하락 파동이 더 길어야 된다. 그리고 대세 추세를 따르는 파동은 충격 파동,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조정 파동이다. 여기까지 대략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동 이론 연구에 인생을 바친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개발을 해서 엘리엇 파동이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아야 비로소 납득이 좀 될까 말까 합니다만 주식시장은 대체로 이렇게 상승 5파 그리고 하락 3파 총 8개의 파동으로 무한하게 반복되면서 이어진다라는 이론입니다. 엘리어트 본인도 이 엘리엇 파동을 활용해서 활동 당시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소름 끼치게 맞췄고요. 지금까지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시장의 검증을 거쳐서 살아남은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상승 5파에서 이 상승 파동은 충격 파동, 하락 파동은 조정 파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 3파에서는 하락 파동이 충격 파동, 상승 파동이 조정 파동이 됩니다. 요걸 좀 깊게 들어가면 상승 1파 이후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수학적 개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은 또 얘기할 게 많아져 가지고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상승 파동일 때는 상승 길이가 길고 하락이 짧다라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은 절대 불가침의 원칙이라고 해서 몇 가지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저점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2번 파동의 저점이 더 낮다면 이게 하락 파동이 더욱 긴 것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다음 이 3번 파동이 가장 짧을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파동이 이 상승 5파 중에 가장 짧다면 이 조정 2파의 길이보다도 짧고 그렇다면 전고점도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이론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사기 가장 좋은 시점은 상승 1파 이후 조정받는 조정 2파의 눌림목 시점, 그리고 상승 추세가 확실시되는 상승 3파의 전고점 돌파 지점이 됩니다. 자, 조정 4파의 눌림목과 상승 5파의 돌파 지점이 좋은 매수 자리가 아닌 이유는 상승 5파 중에서 가장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 이 상승 5파이기 때문이고 상승 5파가 끝나면 고가 놀이 후에 주가가 급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구간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락 파동 안에서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분석 결과 대중이 가장 많이 주식을 사는 구간이 이 상승 5파의 꼭지부터 하락 1파와 상승 조정 2파 이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대중은 주식을 제일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대중은 파동을 읽을 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좀 보셔야 이해가 더 갑니다. 실제로는 뭐 선으로 쓱쓱 그리듯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그리듯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일명 조방원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원전의 두산에너빌리티, 작년부터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보면 자, 박스를 뚫고 확실한 상승이 나오는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지그재그형 조정 4파가 나오고요. 상승 5파가 나온 뒤로 한 차례 주가가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상승 파동,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일봉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일봉상 60일선을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60일선을 일봉상 깨고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상승 5파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60일선을 깨면 굉장히 위험하다. 자, 다음은 하나오션. 이건 일봉상 봤을 때 애매합니다. 뭐 이게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뭐 이렇게 하기엔 애매하죠. 주봉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자, 하나오션의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상승 1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2파,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상승 3파, 가장 긴 상승 3파가 나오고 짧은 조정 이후에 상승 5파, 이후에는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이전에 지지받았던 30주 이평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좀 더 긴 시간을 통해서도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전 고점이자 버텨주는 저점인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느냐를 보고 하락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지는 않은 시점인 거죠.
그리고 다음은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여기서 횡보 구간을 깨고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이후에 아주 가파른 상승 이후 최근에 처음으로 꼭지 지점에서 장대 음봉이 2개의 월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제가 일부러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보여드렸는데 파동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자, 하루에 뭐 예를 들면은 자, 분봉 움직임 1분봉으로 보면 자, 이게 지금까지 움직였던 분봉 움직임입니다. 봉이 굉장히 캔들이 많죠. 캔들 차트로 볼 경우에 이 많은 1분봉의 움직임이 일봉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표시가 됩니다. 일봉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을 반복하는 이 캔들들이 모여서 월봉에서는 자, 재작년부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단조롭게 표시가 돼요. 마치 우리의 삶처럼 게으르고 좌절하며 보냈던 시간의 합보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한 시간의 값이 딱 크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뚜렷하고 명징하게 방향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작은 시간은 큰 시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작은 시간과 큰 시간 안에 존재하는 파동들을 모두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파동을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최소한 파동 이론에 따랐을 때 주식은 상승 1파 이후 조정 2파의 눌림목 혹은 상승 3파가 확인되는 전고점 돌파 구간, 즉 상승 초입에서야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상승 1파 이후 조정 2파의 눌림목 혹은 상승 3파가 확인되는 전고점 돌파 구간 초입, 이때는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될 확률이 높다.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항상 자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파동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초보자가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동평균선을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요. 보시면 단기선과 중기선 또 장기선으로 나뉩니다. 뭐 설정값은 트레이더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과서적인 기준이 있겠죠. 보통 5일선과 21선이 단기선, 60일선이 중기선, 121선과 241선이 장기선으로 쓰입니다. 뭐 5일은 5일간의 주가 평균을 그러니까 일주일간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은 거고 뭐 나머지도 20은 20일 주가 평균, 60일은 60일 주가 평균 이런 식으로 단기간부터 장기간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죠. 이 도구,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방향성 분석과 이격도 분석, 그리고 배열도 분석, 지지저항,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밀집도 분석입니다. 방향성 분석은 말 그대로 선이 상승 방향인지 하락 방향인지를 보고 주가의 단기 방향을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이격도 분석은 예를 들어 주가는 단기 관점에서 20일 이평선 위나 아래로 괴리율이 생기면서 멀리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20일 이평선이면 주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죠. 빈 공간. 이걸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이렇게 괴리율이 생기면서 위아래로 멀리 떨어지면 20일 이평선에 다시 붙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가의 회귀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회귀성을 활용해서 이평선 아래로 멀리 떨어지면 매수, 위로 떨어지면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이격도 분석입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 배열도 분석입니다. 이평선은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는데요. 자, 이평선의 정배열은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21선, 61선, 121선, 241선 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이 상태는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에 좋은 때에 속합니다. 자, 역배열은 반대겠죠. 241선, 121선, 61선, 21선, 5일선 차례로 장기선부터 반대로 내려와 있는 것. 이게 역배열입니다. 과거의 주가가 더 높았고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역배열 상태에 있는 주식, 특히 1년선인 241선 아래에 있는 주식을 사는 거는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1년 동안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산 수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조금만 상승하면 팔고 조금만 상승하면 팔고 이렇게 탈출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매물대가 두텁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지지 저항입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빠른 이해를 위해서 61선 하나만 놓고 볼게요. 자, 겨자 색깔 61선만 빼고, 자, 이 선 하나로 61선입니다. 이걸로 좀 두껍게 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길 보면, 자, 61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 그리고 61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61선에 닿으면 계속 올라가려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도? 이후에, 자, 이 자리에서 61선을 확실히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락의 압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반등했을 때는 이 하락했을 때의 길이보다 파동이 짧아지면서 저항을 받고, 그 다음번에 다시 또 한 번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 중기, 장기선 모두에서 주가가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종목마다 중요한 지지 저항의 이평선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이평선의 지지 저항 분석을 통해 매수 매도 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알려진 전략이죠. 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전략입니다. 단기 매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자, 이렇게 5일선이랑 21선 두 개를 활용해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선이 장기선 위로 교차해서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 반대로 교차해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추가했을 때, 자, 여기서 5일선 단기선이 교차해서 아래에서 올라갔을 때 매수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매도를 하고, 다시 여기서 또 위에서 아래로 올라갔을 때 매수하고, 목표 수익률에 매도를 하고, 다시 여기서 또 교차해서 올라갔을 때 매수하고, 완전히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확률적으로 수익 매매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좋은 전략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일봉상 수익 매매를 할 때 가장 유효한 거는 이 61선, 요거를 주가가 이 선이 아니라, 자, 이렇게 61선 아래에 있던 주가가 61선을 뚫고 올라오는 이런 시점이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봐요. 원래 주가가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것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의 원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하고 있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서 부산 에너빌리티를 검색해보면, 자, 이렇게 4월 18일에 스윙 브리핑으로 의견을 드린 게 나옵니다. 자, 4월 18일을 보면 4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이 캔들입니다. 자, 지금 노란색이 61선이죠. 61선을 뚫고 올라간 시점, 최초의 시점에 공유를 드린 거예요. 이후에 주가 2만원대에서 97,400원까지 4배가량 올랐고요. 또 산일전기의 경우에도 산일전기, 자, 브리핑 시점을 보면, 자,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랑 똑같이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브리핑을 드렸고요. 자, 산일전기도 5월 20일을 확인해 봤을 때 이때입니다. 5월 20일 산일전기 주가가 골든 크로스를 하고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 그리고 나서 6만원대부터 178,900원까지 약 3배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이 밀집도 분석은요, 이평선의 간격을 분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SAMG 엔터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평선을 단기선이랑 중장기선 다 추가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차트를 보면 여기서 역배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높여요. 그리고 이평선이 완전히 수렴된 게 여기죠. 수렴이라는 건 이평선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 있는 상태, 이것을 이평선의 수렴이라고 하고, 이렇게 간격이 멀리 벌어져 있는 것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이 수렴된 상태에서 확장하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 이때 주식을 샀을 때 전략이 통했을 경우에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죠. 이렇게 이평선의 간격이 좁고 이평선의 간격이 넓고를 분석해서 매매 판단에 도움을 얻는 것이 밀집도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평선의 분석 방식을 집약해서 판단했을 때 SAMG 엔터의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보시면, 자, 이평선이 수렴되고 나서 첫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기준봉이 만들어진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 시점의 날짜를 체크해 보면, 자, 2월 10일 SAMG 엔터 15,000원, 종가 19,000원, 만원대에서 이후에 99,400원까지 9배가 올랐는데요. 자, 공부방에 SAMG 엔터를 검색해 보면 정확하게, 자, 2월 10일에 SAMG 엔터를 스윙으로 브리핑 드린 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파동과 이평선을 활용해서 분석해 봤을 때 앞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만한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시장이 거시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입니다. 자,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거시적으로 상승 방향이 이어진다면 파동과 이평선 분석상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 여기에 재료와 테마가 탄탄한 종목, 당연히 거시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한다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뭐 동네 시장을 가보셔도 일단 사람이 많이 몰리고 거기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 히트 상품이 나오고 뭐고 하는 거죠. 시장이 앞으로도 상승한다면 가장 수익 확률이 높은 섹터와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투자가 필수인 이 시대에 투자 능력을 키워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현명한 분들이실 겁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저도 누구보다 돈을 많이 잃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주식 공부방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매일 투자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데일리 단타 종목, 단기 스윙 종목, 장기간 들고 갈 대형주 추세 추종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운영해 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1년 만에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차트 분석 후에 공유드리는 스윙 종목을 통해 처음으로 이런 큰 수익을 봤다, 덕분에 졸업했다 라는 감사 댓글들도 달아주시는데요. 스윙 종목은 이 방에서 매달 최소 한 종목 이상은 공유드리고 있는데 최근 어떤 종목이 공유되었는지 간단하게 인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세장이었던 11월은 자, S51을 검색해보면 자, 날짜 11월 4일에 스윙으로 S51 공유드렸고요. 보시다시피 당시 매수가는 7만원대, 목표가는 83,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S51의 차트를 확인해보면 공유드린 11월 4일 자, 공유드린 11월 4일 S51 7만원대에서 약 2주 만에 보시면 S51 95,500원까지 원웨이 상승이 나오면서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10월에는 LG에너지 솔루션 자, 날짜 확인해보면 10월 15일에 30만원대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로는 50만원을 잡아드렸네요. LG에너지 솔루션 차트 확인해보면 공유드린 10월 15일 LG에너지 솔루션 30만원대에서 이후 상승이 그대로 쭉 나와주면서 52만 7천원까지 목표가를 뚫고 37%가량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9월에는 현대로템 자, 9월 1일에 현대로템 스윙 공유 나갔고요. 현대로템도 차트를 확인해보면 자, 9월 1일 현대로템 19만 2,100원, 19만 2,900원, 19만원대에서 이후 24만 9,500원까지 약 30%가량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8월에는 로보티즈 검색해보면 자, 8월 7일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로보티즈가 나갔습니다. 자, 로보티즈로 차트 확인해보면 자, 8월 7일 로보티즈 8만원, 83,000원 종가 8만원대에서 이후 29만 4,500원까지 3배 이상 무려 266%가량 상승이 나온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올해 물론 시장의 장기 상승 추세가 도와주었지만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큰 수익 안겨주는 스윙 종목들을 공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역은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공유 내역 검색을 통해 바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2026년 상반기 폭등 기대되는 스윙 종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에서 강의하는 매매법의 여러 가지 조건 검색식 설정법이 담긴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배우신 파동과 이평선 분석을 통해 차트를 봤을 때 앞으로 기대되는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에코프로 일봉상 봤을 때 지금 이평선 간격도 넓어 보이고 상당한 고점처럼 보이지만 요게 또 주봉상으로는 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첫 상승이 나오고 2차로 조정 그리고 상승 3파에 더욱더 강한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 시점입니다. 주봉상.
파동 이론에 따라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봉상 길게 보면 지금 단기 바닥이 된 이 자리, 자 11월 24일과 25일에 만들어진 이 단기 바닥 자리 74,000원대, 여기까지도 조정을 받으면서 파동을 그려 나갈 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뭐 내년 한 1, 2분기까지요. 방어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자면 여기 단기 바닥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 여기까지 근처에 조정이 나왔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근데 확률적으로 여기까지 안 눌리고 더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얼마 전에 이제 종목 공부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이 자리에서 탑픽으로 알려드렸고요. 이후에 상승이 잘 이어지고 있지만 중장기로도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로봇 섹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주봉으로 봐야겠네요. 자, 주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이전에 크게 상승한 이후 전저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여기서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이때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조정, 횡보 구간을 지나서 컷 패턴을 만들고 손잡이를 만든 다음에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을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 이 부분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뭐 섹터의 재료, 종목의 끼, 차트 패턴을 봤을 때 50만 원대를 끼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눌림목이 나온 자리에서 눌림목 매수 기회다 라고 엘리트 강사 채널의 탑픽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공부방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검색해보면 11월 3일에 50만원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재돌파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때가 11월 3일입니다. 눌림목으로 접근 시에는 39만원대, 40만원 초 이때가 좋은 눌림목 시점이 되겠다라고 11월 3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11월 3일이 이때죠. 이때 50만원 맞고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36만원까지 눌림 자리가 나왔고 현재는 47만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뭐 이것만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다른 거 공부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아셔도 어차피 한 점으로 모을 수가 없다면 방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공유를 드렸으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매 연습하시면서 영상에 있는 내용 자기 걸로 만드시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